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 너무 높은 걸 바라지 말고. 30년 전 대학 동기 영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시골 출신의 촌스러운 대학생이었고 영희는 예쁘고 인기 많은 과의 스타였죠. 영희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수연이는 집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남자들이 왜 관심 없어 하는지 알겠어?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상견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영희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80평대 평수로 결혼 초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에 재능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 집 외에도 건물 세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누가 올까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의사인 아들 민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병원 업무로 바쁜 아들이 일요일에 집에 오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 민수야. 웬일이야? 오늘 당직 아니었어? 응, 바뀌었어. 엄마, 아빠는? 서재에 계셔 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평소와 달리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올해 30인 아들이 지금까지 연애는 했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언제 며느리 얼굴을 보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엄마한테 소개도 안 해주고?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성격도 너무 좋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조건이 좀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 조건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건보다는 사랑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집안 배경이나 학벌 정도는 궁금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일단 나이가 나보다 3살 많아 33이야. 저는 속으로 그 정도는 괜찮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연상 결혼도 흔한 일이고 3살 정도 차이는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어. 4년제 대학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명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문대 출신이라니. 하지만 학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 작은 카페인데.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대 출신의 카페 매니저라니.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의사인 아들과는 사회적 지위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챈 듯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직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줘.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여자와 만났지만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나랑 만난 여자들 중에 내 직업을 알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 처음 만날 때부터 내 직업을 알고 있었는데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실제로 민수가 지금까지 소개받은 여자들 중에는 의사라는 타이틀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 하다가도 민수의 직업을 알고 나서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간절해. 아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문대 출신의 카페 매니저, 그리고 3살 연상까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제가 투자한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도 상당합니다. 며느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성격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성격은 어때?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정말 착해. 엄마 나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하고 성숙해. 그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이 깊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부모님 용돈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효심이 깊다는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시부모에게도 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 대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보, 민수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네. 남편의 얼굴에 관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 그래? 어떤 아이인데? 민수는 남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는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며느리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제 마음도 더욱 기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럴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 한번 만나볼까? 제가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그 아이가 정말 착하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그리고 부모님도 어떤 분들인지 만나봐야겠고. 당연하지. 엄마가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상견례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그 집과 상의해서 날짜를 정하고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곳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아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 말로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상대방 집의 경제적 격차가 꽤 클 텐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어색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상대방 부모님이 위축되거나 반대로 저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신경이 쓰여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또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진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적당한 액세서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여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남편이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되고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병원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올 예정이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시간 맞춰서 오신다고 연락 받았어. 저는 메뉴를 보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올까요? 민수가 그렇게 좋다고 한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모님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스토랑 입구에 한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오는 부부 중 여자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30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 정말 영희인가? 3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 동기였던 영희,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했던 바로 그 영희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콧날은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남편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터가 그들을 저희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상황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어머, 수연이? 영희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지만 그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야. 이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어머니가 바로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영희라니.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희의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분이 우리 와이프를 아시나 보네요. 네, 대학교 동기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을 더듬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나이가 33이고요. 학교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만큼은 정말 착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저희의 소개는 화려했습니다.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건설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영희가 이제 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복이 많은가 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오만한 영희가 지금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저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영희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아서 과에서 인기가 많았죠. 반면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별로였고 화장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영희는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과 모임에서 제가 입은 옷을 보고는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렸습니다. 수연이는 패션 센스가 정말 독특해. 어디서 그런 옷을 구해오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수연이가 준호 선배를 좋아한다고? 그 정도 남자도 수연이한테는 과분하지 않을까? 준호 선배는 예쁜 여자들만 좋아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영희는 항상 반대했습니다. 수연이 생각은 너무 단순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머리를 쓰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학년 때였습니다. 과에서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친구들이 각자 연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영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연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어색해했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우연히 시내에서 영희를 만났는데 그때 영희는 정말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 수연이 오랜만이야. 너는 뭐 하고 지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너는? 나는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어.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거든. 의대생이랑도 만났었는데 결국 이 사람으로 정했어? 그리고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스타일이 왜 그래?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그래야 좋은 남자도 만나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거야. 너도 언젠가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겠지? 너무 높은 걸 바라지는 말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너 같은 사람이 내게 머리 숙이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영희는 메뉴를 보면서도 계속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의 가격표를 보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영희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희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자리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그 거만했던 영희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영희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일반 사원이고 딸은 전문대 졸업의 카페 매니저. 반면 저희는 건물 여러 채에 아들은 의사. 그 격차가 영희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뜬 순간 우연히 영희 모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희와 딸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 남편의 시댁도 부자라니 완전 로또잖아. 나 이 결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에, 내 학벌에, 내 직업으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니?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저 아줌마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어? 평소 엄마답지 않게? 너는 몰라 저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건물만 세 채야. 세 채 그리고 저 여자는 어쨌든 조용히 해. 이 결혼만 성사되면 돼. 나 결혼하면 그 집 건물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시댁이 부자면 용돈도 엄청 많이 주겠지? 완전 꿈의 생활이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조심스럽게 행동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제 아들일까요? 아니면 저희 재산일까요? 그리고 영희는 여전히 그 영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는 그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영희 모녀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딸의 모습이 이제는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분이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는데 직접 뵈니까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방금 들은 대화 때문에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되게 아드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니 정말 훌륭하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희 집 소개를 더 자세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업하면서 집사람이 부동산 투자도 좀 했거든요. 지금 강남에 건물 3채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영희 모녀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딸의 눈이 커지면서 영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남 건물을 세 채나요? 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임대업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희 딸이 정말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영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너 정말 잘 됐구나.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영희의 말투에는 30년 전의 그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색함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뭐 옛날 일은 다 지난 거고, 우리 딸이랑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어.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라는 말에서 영희의 자존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한 아이야. 민수한테 잘할 거야. 그리고 시댁을 잘 모실 줄도 알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영희가 이제 저에게 딸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영희, 그리고 그 딸. 과연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응, 그냥 생각이 많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30년 전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영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화장실에서 엿들은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전 로또잖아. 건물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에도 데이트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상견례 어땠어? 괜찮았지? 저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까요? 응, 그냥 무난했어. 그런데 민수야, 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니? 물론이지. 엄마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민수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집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상견례 어땠다고 생각해? 글쎄 뭔가 어색하더라. 특히 상대방 어머니가 너무 초조해 보였어. 그리고 딸도 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고. 역시 남편도 비슷하게 느꼈나 봅니다. 그런데 여보, 너 그 영이라는 사람 어떻게 아는 거야? 대학 동기라고 했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남편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희가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남편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표정이었구나. 그런데 여보,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의 행복이지. 맞아. 그런데 그 딸이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
그럼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날 거야.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들뜬 모습이 아니라 조금 침울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그냥이 뭐야? 엄마한테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좀 이상한 게 상견례 이후로 그 사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는데 요즘은 계속 우리 집 이야기를 해.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건물들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들. 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고, 생활비는 얼마나 줄 거냐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 그래? 처음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상견례에서 우리 집 재산을 확인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과 결혼 못 하겠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 뭔데? 오늘 그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완전 로또 맞았어. 민수가 대학병원 전문이라고 한 것도 대박인데 시댁도 부자래. 건물만 세 채야, 세 채. 그것도 강남이야. 이제 내 인생 완전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대화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강남에 마련해 준다더라. 시댁에서 용돈도 엄청 많이 줄 것 같고. 정말 꿈 같은 생활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 엄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의사라는 것보다는 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고 믿었고. 민수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통화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들이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 조건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발뺌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너무 당황해 있더라.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봤지. 그럼 내가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집이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조건이 바뀌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조건이 바뀌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상견례 이후로 계속 이상했어.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겼는데 요즘은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했어. 민수의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어떻게 살 거냐? 집은 어디서 살 거냐? 용돈은 얼마나 받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하면서 마치 나와의 결혼을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
인수야, 엄마,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했던 거야. 이런 관계로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갑자기 민수가 헤어지자고 한다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수가 스스로 판단한 일이야. 그럼 민수한테 다시 한번 말해줘. 우리 딸이 정말 착한 아이라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미안해. 이미 늦었어. 수연아, 제발 우리 딸한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내가 좀 도와줘.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영희가 애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영희가 이제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우리 아들과 너의 딸 사이의 문제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그래도 한 번만 더.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정말 민수를 사랑한다고. 영희야. 우리 딸 정말 착한 아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제발. 영희야. 내가 이 일에 개입할 수 없어. 우리 아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까. 그럼 내가 민수한테 직접 전화해도 될까? 그건 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거든. 영희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딸도 어린 마음에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상처받은 마음이 마침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반대했다면 나는 엄마를 원망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민수야. 상처받지 않았어? 처음에는 상처받았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야.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단지 제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우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며칠 후 아들은 병원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인데 아들보다 2살 어리고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나를 나로만 보는 사람이야.
내가 의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아들의 얼굴에 다시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새로운 며느리감을 만났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깊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와 결혼한 아들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영희의 딸은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상처받은 그 어린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펼쳐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